한미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천재적 애교에 국내 언론과 애신들의 찬사가 쏟아졌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힘당, 전한길, 윤어게인들인데요. 숙주인 윤석열은 이재명 정부 1년 안에 끝난다, 트럼프가 끝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한길은 트럼프가 얼버무리네, 왜 윤석열 언급도 안 해, 이러면서 배신감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 숙청혁명에 대해서 오해했다, 불명 이렇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론에 대해서 나경원, 김문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언급을 했는데도 그냥 이재명 독재라고 합니다. 이재명 독재, 우리 보수를 수청하고 있다, 혁명, 뭐 이렇게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확실히 드러난 것이 있죠. 바로 이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이 단 한 개도 맞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개구라임이 확실해졌다. 전한결과 윤석열 그리고 윤어게인을 향해 신의 한수 신혜식이 이런 말을 합니다. 큰 거 온다 사기치면서 우리 애국 시민들 설레게 만들고, 뭐 심지어 항공모함을 보내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한다, 뭐 정신 나간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항공모함, 무슨 항공모함이야, 미쳤습니까 지금? 트럼프하고 어제 이재명 회담 안 봤어요? 항공모함이 아니라 지금 같이 비행기 타고 중국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숙청, 혁명, 국어 발언을 잠재운 사람은 바로 강훈식 비서실장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몇 주 전부터 비서실장 한나인을 구축해 트럼프의 비서실장인 수지 와일스와 소통을 해왔다고 합니다. 극우적 개선문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이번 회담에 강훈식 비서실장도 긴급 파견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돌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자세히 내막을 보면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트럼프의 글 이후 2시간 만에 수지 와일스에게 팩트 체크를 해주어 트럼프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질문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 곧바로 인지했어, 트럼프가 이렇게 오해했다 설명한 것이죠. 역시 애교 천재 이재명 대통령은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회담을 마치고 워싱턴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그 일정이 있는 필라델피아로 간다고 하는데요. 차에서 내리시는 이재명 대통령, 운전사에게도 깍듯이 인사를 하고 수고했습니다 하고 이제 내리면서 전용기로 가는 것 같아요. 떠나기 전에도 인사를 하고 이제 비행기에 올랐고요. 오늘 마지막 일정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전용기에서 팔짱을 낀 채 내려오고 있습니다. 옷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여사님 옷이. 조심. 자, 볼까요? 인파. 자, 어제 정상회담 이후 실무 방문인데 지금 많은 인파가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끝이 없어요, 줄이. 실무 방문인데 많은 인파죠. 이 정도면 7분, 8분 정도 와서 환영 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로 떠나는 장면. 다시 국민이다. 저것 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참 어쩌다가 국민이라는 그 숭고하고 거룩한 이름을 갖다가 쟤네들이 써가지고 함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 장동혁은 오늘이 최전성기다. 더 흔들어 임마. 보시면 사람도 없어요. 이게 전당대회입니까? 누가 돼도 이상한 국힘의 당대표 경선이 장동혁의 선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위의 반응이 일관되게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인데 분명해서 좋습니다. 뭐가 분명하냐? 드디어 국힘이 극우정당으로 확실히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범위가 극우정당으로 확실히 좁혀져서 이 정치계에서 드러내기에 오히려 좋다라는 거죠.
장동혁이 취임하자마자 백브리핑 자리에서 국힘의 단일 대우를 강조하면서 역으로 단일 대우를 해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뜻이 다른 자들은 짐을 싸라는 건데 보통 당대표 취임 직후의 자세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죠. 하지만 극우의 대표이기에 오히려 당연했던 파격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얘가 극우니까 전당대회 중에 배신자를 연호하며 후보들의 연설을 방해했던 전환길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재는 개편이라고 이에 전환길이 김문수의 정계 은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찬탄파에 대한 민적 쇄신 방안이라든가 본인을 좀 최악으로 꼽았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오히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짐 싸라야지. 저는 전당대회 기간 중에 제가 당원들과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것은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생겨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승패를 떠나 더 나은 아이고, 전환기라. 미래를 위해 하나 되는 마음이야. 오랜만에 한번 웃어봅니다. 같이 진짜. 죽는 아이고, 길이야. 대한민국에 지금 웃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 표현대로 현재 숙청당한 상태이고, 그죠?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쿠데타 세력이 누구죠? 내란 세력이죠. 이재명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숙청당해 있는 상태이고, 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먼저 패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한 겁니다. 첫째, 김문수 후보는 전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김문수 후보의 패배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너무 우유부단하고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유튜버들을 무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여론 주도하는 게 누굽니까? 유튜브 아닙니까?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에요. 지난 탄핵 정부에도 보시면은 17%였던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50% 이상 끌어올린 게 누구였는데요? 바로 유튜버들이었습니다. 현재 유튜버 그만큼 파워있다는 것을 김문수 후보는 간과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회를 오지 않았다. 주변 언론에 너무 눈치를 보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보수 우파의 영리를 건드렸다. 보수파 영리를 건드렸다. 뭐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뭐겠습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죠. 물론 OX 퀴즈라서 뭐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 있지만은 그래도 차마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뭐냐면 채널 A 그 결선 토론에서 나와서 묻기를 전환길을 공천하겠느냐, 한동훈을 공천하겠느냐니까 고민하지 않고 한동훈을 공천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과 보수 우파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아니 한동훈 우리가 배신자 몰아내려고 한동훈이 모든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과 이재명 정부 탄생의 모든 원흉이 한동훈이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몰아내려고 이랬는데 한동훈을 다음에 공천을 주겠다. 이거는요, 그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됐어요. 그때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수입 없는데 강남 아파트 산 권성동 아들. 무슨 돈으로? 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권성동이 발끈했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왜 취재하냐? 반발. 조국 일가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말을 하세요. 아들 건 씨가 권성동의 친동생, 즉 작은아버지와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전용 면적 97제곱미터를 12억 4,500만 원에 샀다고 합니다. 더구나 재건축 활성화 주장해온 권성동 국회의원이죠. 아니 싼 건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 지적을 하자 그게 무슨 상관? 이랬다는 거예요. 더구나 아들은 취업 전이었습니다. 수입이 아예 없던 당시 자 이렇게 아파트를 샀다는 것이죠. 재건축 아파트를. 자 그래서 증여세를 냈나? 바로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